작품 정리, 필기할 거 많으니까 조금 키워볼게요. 글의 갈래는 판소리 사설이라고 되어 있고요. 판소리로 써놓은 걸 이렇게 글로 옮겨 놓은 거야. 기본적으로 지금 뭐 굳이 따지자면은 뭐 뮤지컬이나 연극 대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학적이고 웃겨요. 풍자, 당시의 문제를 풍자할 거죠. 교훈을 줍니다.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주지. 어떻게?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나쁜 짓 하지 마라. 라는 교훈을 줍니다. 제재는 흥보의 선행과 놀부의 악행. 인물 사이에 대조되는 인물을 활용하는구나. 주제는요, 겉으로만 보면 우리 옛날 아기 때 읽었을 때는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내라, 나쁜 짓 하지 마라 하지만 이제는 우리 고등학생이니까 빈부의 갈등, 낡은 관념과 새로운 생활 사이의 갈등으로 볼 수가 있다. 흥보는 계급은 양반이지만 가난한 사람, 놀보는 양반이라기보다는 갑자기 떠오른 돈 많은 녀석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빈부 간의 갈등 관계로 볼 수도 있고, 당시 사회에서는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있고 생활 자체가 어려웠던 양반들이 있었구나라는 사회 분위기도 파악할 수가 있다. 밑으로 내려가면 판소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냥 노래예요. 노래에다가 말이 섞여 있는 거지. 그래서 노래로 부를 수 있는 부분은 3, 4조, 4, 4조의 운문과 산문이 혼재되어 있다. 산문 밑에다가는 한 단어만 씁시다. 안일이. 여러분 옆에 보시면 안일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들은 말하듯이 하는 거고, 나중에 뭐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희몰이 이런 애들은 다 노래로 하는 거라고. 과장과 해악이 드러나 있고요. 양반계층의 한문투와 평민의 비속어가 함께 나타난다. 옆에다가 또 이렇게 써놓을게요. 언어의 이중성이 나타난다. 일상적인 구어와 현재형 시제를 사용해서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요거는 이것이 어떻게 즐겨지던 공연되고 있었던 공연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 현상을 반영한 거고, 판소리 작품 중 서민적 취향이 강하고요. 조선 후기 민중들의 힘겨운 생활상, 당시의 시대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반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당시 사회의 모습은 정도 나타나는 것, 전혀 어려울 게 없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 밑으로 내려와서 요거는 미리 보고 갈게요. 판소리의 구성 요소는 1. 창, 2. 안일이, 3. 발림이라는 게 있어요. 요 판소리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창은 판소리 전개에 있어서 인물의 정서가 고양되었을 때 음악의 가락으로서 그 정서를 표현하고, 정서적인 요 말 중요해요. 긴장, 감흥을 유발시킵니다. 반면에 안일이는 창을 중간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이 긴장되는 게 아니라 정서적 이완, 긴장을 풀어줍니다. 노래하면 긴장되고 말하면 긴장이 풀어질 거예요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제 왼쪽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오셔서 어차피 줄거리는 다 아니까요. 단어 뜻 문제는 반드시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외워 놓으셔야 합니다. 시작하죠. 앞부분 줄거리, 전라도 운봉과 경상도 함양이 맞닿은 곳의 공간적 배경. 놀보와 흥보 형제가 함께 살고 있었다. 인물. 형 놀보는 심술쟁이며 온갖 못된 짓을 한다. 인물 소개. 하루는 아우 흥보를 불러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며 흥보네 식구를 내쫓습니다. 매정한 자식. 동생 내쫓고 있어. 비윤리적 행위를 합니다. 뭐 동생 내쫓는 게 비윤리적인가?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유산 나눠줬는데 놀보 혼자서 꿀꺽한 거거든. 흥보 내외는 자식을 이끌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유리걸식,
먹고 살 길을 마련해 보려고 하지만 살아남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밑에 안일이 자 요런 거예요. 정말 단순한 시험 문제인데요. 여기가 빈칸이야. 빈칸 채우기. 한 대여섯 군데 떨어놓고 귀찮아도 좀 외워주실 필요가 있다. 창을 하는 중간중간에 이야기하듯이 사설합니다. 안일이 나왔으니까 옆에다가 쓸게요. 이완 긴장을 풀어줍니다. 시작해 볼게요. 성현동 복덕촌에 당도하여 이사간 집이죠. 새로운 공간적 배경이 나타났죠. 고생이 자심하여 심할 때 철 모르는 자식들은 음식 노래로 흥부내외를 조르는데 철 모르는 자식들 바로 요런 게 아유 들떨어진 놈들아 해학성을 높여주는 부분이 되겠지. 눈치 못 보고 분위기 못 보는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졸라댑니다. 뭐라고? 엄마 떡 주세요. 아빠 밥 주세요. 엄마 엿 사주세요. 라는 놈들이 있습니다. 열거가 쓰였고요. 자식들의 요구를 구체화합니다. 떡도 못 사 먹이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간식으로 엿도 제대로 못 사주는 가난한 상황이 드러나 있다. 각심으로 조를 적에 흥부 큰아들이 나왔으며 일반적으로는 큰아들이 제일 의젓하고 동생놈들한테 이것들이 집안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엄마 아빠 힘들게 왜 그래 임마 라고 해야 될 놈이 아이고 어머니 이 자식아 너는 어찌 고동부살이 목성음으로 나오느냐 오렇게 큰 소리를 내느냐 어머니 나는 낮이나 밤이나 불면증으로 잠이 안 오는 서름이 있어 불면증이 있어요. 고민이 많아서 잠이 안 옵니다. 전전반측 서러움이 있습니다. 엄마가 얘기하죠. 그 서러움이 무엇이냐 말이나 좀 해라. 나는 배고픈 것이 제일 서럽더라 라고 하면서 당시 이 가족들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죠. 고달픕니다. 어머니 아버지하고 공론해서 나 장가 좀 데려다 주시오. 장가 좀 데려다 주시오. 떡 사줘요, 밥 사줘요, 엿 사줘요 보다는 한 10배는 철없는 소리지. 내가 장가를 가는 게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손자가 늦어서 그렇습니다. 부모 핑계를 대면서 장가 들고 싶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큰아들의 철없는 성격을 드러내고 있죠. 대화를 통해 철이 없어요 나타나는 거니까 요 정도면 간접 제시라고 하면 되지. 흥보 마누라가 듣더니 기가 막혀. 기분이 어때? 세상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우울한 기분이 들겠지. 그래서 가장 느린 어조인 진양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느린 어조. 판소리 곡조를 애절하고 무거운 느낌을 줍니다.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으로 쓸 거예요. 얘는 뭐예요? 진양조. 창에 들어가지. 정서를 긴장시킵니다. 이완시키는 게 아니라 어따 이놈아 야 이놈아 말 들어라. 내가 형세가 있고 보면 네 장가가 여태 있으며 내가 살림살이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너 장가 안 보내고 아직까지 지금 버티겠니? 우리 집에서 가장 소중한 가장 흥보 니네 아버지를 굶주리게 하고 어린 자식들 너랑 네 자식들 벗기겠느냐. 못 먹이고 못 입히는 어미 간장이 다 녹는다. 아 속상하고 슬프다. 여기에 살펴봤더니 어떻게 내가 좋은 옷 입겠다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 전부 자식이랑 남편들 챙겨주겠다죠. 슬픔, 모성애가 나옵니다. 나름 흥부의 처는 헌신적이야. 성격이. 다시 안일이 말하듯이죠. 이제 얘네들 전부 다 빈칸 나올 거니까 미리 다 체크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안일이가 흥보가 들어오면서 에헴 여보 마누라
없이 사는 살림에 가난한 살림에 날마다 그렇게 눈물만 짜니 무슨 재수가 있겠는가. 야씨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놈이 씨 한다라는 소리가 야 내가 돈 한 푼 못 벌어와서 우리 집 가난하지만 질질 짜면 재수 없으니까 울지마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아있지. 내가 오늘 읍내 좀 갔다 올라요. 뭔 일이 있나? 아내가 얘기하자. 읍내는 무엇하러 가실라요? 환자를 맡은 호방한테 환자 섬이나 얻어야 굶어 죽는 자식들 살지 않겠소? 지금으로 따지면 동사무소 가서 쌀 꼬온다고. 나름 어떻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느껴지는 멘트지. 무능하기는 해도 그래도 책임감은 좀 있어. 흥보 마누라가 얘기합니다. 나라도 당신한텐 쌀 안 줘. 그러니까 가지를 말어. 헛걸음하지 말어. 구사일생이지.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결국 살아남는다라는데 일반적인 뜻은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절망적이지만 혹시 하는 마음. 구사일상이라는데 누구를 믿고 가나 누구를 믿고 가나 우리 가족 아무도 우리 안 도와줘. 아무도 우리 안 도와줘.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움직이면서 힘 써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쌀 빌리러 가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 갓 좀 내오시오. 머리에 쓰는 갓 어떻게 해요? 형식을 중요시 여기죠. 허례허식하고 있어. 갓 남편 우리 집에 갓이라는 게 있어? 갓 어디에다가 두었소? 굴뚝 속에다가 두었지. 왜 굴뚝 속에다가 두었소? 아이고 그런 게 아니라 십몇 년의 조대비가 국상시에 백립이 각양이 단단하다 해서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누구 죽었을 때 상복 입는데 다 하얀색 입죠. 하얀색 옷 입고 하얀색 모자 쓴다고. 근데 그거를 평소에 쓰면은 안 되지. 보통 쓰고 다니는 갓은 새까마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조대비상에 어디에서 그거 상 구해 온 거야. 그거 주워다가 굴뚝에다가 집어넣고 연기 때우면 재가 묻어서 새까맣게 만들었단 얘기인 거지. 국상시에는 백립 가장이 단단하다라고 해서 그거 되게 튼튼하다라고 해서 끓음에 끄슬려 쓰려고 굴뚝 속에다가 넣었지. 옆에다가 별로 여러분도 웃긴 것 같지는 않지만 크크크 이렇게 써놓을게요. 앞으로 크크크는 해학적입니다. 그 뜻이에요. 가난에 대한 해학적인 표현. 그 다음에 여보 내 도복 좀 내어오시오. 아 그냥 쌀 빌리러 가면은 그냥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형식 차려서 가려고 그래. 도복은 또 어디에 두었소? 요 장 앞에 말이 빠졌어요. 옷장 안에다가 들어있지. 그랬더니 흥부 마누라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보 우리 집에 무슨 옷장이 있단 말이오. 지금 우리 다 벗고 다니는데 옷장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헤헤헤 이 사람아. 닭장은 장이 아닌가. 크크크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말장난하고 있어요? 옷장의 장, 닭구장의 장,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 이렇게. 그러면 또 시험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밑줄 그어놓고 같은 표현 방식 찾기. 그러면 1차적으로는 언어 유희 찾으면 되고 동음 이의어 똑같은 뜻이 들어가 있는 것 찾으면 된다. 대체적으로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가 나오면 제일 많이 예로 나오는 게 춘향전에서 몽룡이가 운봉영장한테 하면서 나물만 주고 있으니까 사람 갈비를 쿡 찌르면서 나도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단어 하나만 써놓을게요. 갈비. 이렇게. 흥보가 치장을 차리고 체면을 중시 여기죠. 가난하면서. 어쩌면 요게 풍자의 대상이 됩니다. 없는 살림에 그나마 요렇게 잘 차려 풍자의 대상이 됩니다. 잘 차려 입고 나가는 모습. 그리고서 질청으로 들어가는 뒤라고 콩딱 자진몰이.
왠지 자진몰이는 좀 방정맞은 느낌이 있지 않나? 섬세하면서도 명랑하고 차분한 느낌을 줍니다. 자, 여기 살펴볼게요. 어쨌든 자진몰이는 노래하듯이 하잖아요.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 차례를 볼짝 쉬면 궁짝. 꼭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자진몰이 창으로 얽히는 부분은 대체로 사음보로 끊깁니다. 운율이 느껴져야 되니까. 흥보 차례를 볼짝 쉬면, 자, 흥보 차례를 옷차림을 한번 봅시다 라고 하면 바로 요게 판소리의 특징이 드러나는 거지. 앞에 관객들이 있으니까. 철대 부러진 헌파리배, 벌레줄이 총총 매여 있고, 조사 갓끈을 달아서 쓰고 갓을 쓰고 요렇게 끈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 끈이 제대로 된 게 아니라 그냥 낚싯줄로 끈 매서 쓰고 있어. 편자가 떨어진 망거는 밥풀관자로 노당줄을 뒤통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헌도포를 실띠로 총총 이어서 고픈 배를 눌러띄고 한 손에다가 곱들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를 들고 됐어. 다 필요 없어. 요만큼 있는 것 어떻게? 아주 초라한 옷차림을 나타내는 거죠. 초라한 차림을 나타내는 거고요. 결국에 흥보 가난하다는 이야기인 거고 가난해요라는 이야기를 열거를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 근데 이 부분도 어쩌면 원래 그냥 꼬질꼬질해서 들어가는디 라고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늘어났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의심하셔야 합니다. 이거 여기 되게 쓸데없이 긴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장면의 극대화가 나타났다. 장면의 극대화가 이루어진 부분일 거다. 저는 이 부분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보지만 대부분 여기는 얘기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재밌는 부분에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죽어도 양반이라고 8팔자 엇비식하게 들어갑니다. 아직 쓸데없이 양반으로서의 의식이 남아있고 체면만 차리는 가난한 주제에 체면만 차리는 양반이 있었구나. 쌀 빌리러 가는 주제에. 밑에 또 다시 안일이 말하듯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관청에 가서 쌀 좀 빌려주시오 라고 하는데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 중인들. 나보다 신분이 낮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말하면서 야! 일로 와서 나 쌀 좀 빌려주지. 가져와. 그리고 힘드니까 네가 들고 따라와. 요 정도는 해줘야 양반 가오가 사는데 이게 또 돈이 없으니까 목에 힘이 안 들어가. 그래서 쓸데없는 게 고민이지. 호방이라고 하는 일하는 사람한테 이거 반말해야 되나? 자존심상 반말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안 줄 거 같고 그렇다고 존댓말 하자니까 이것도 자존심 상하고 어떡하지? 말끝을 먹자 이거지. 안녕하 그냥 이렇게 웃는 거지. 흥보가 들어가는데 별안간 걱정이 하나 생겼다. 내가 아무리 궁핍 가난할지언정 반남박씨 양반인디 호방이라고 하는 중인 나보다 신분 낮은 사람 보고 허게 반말을 해야 하나 존댓말을 해야 할까라는 사실은 먹고 살만한 양반이었으면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걱정거리죠. 상대를 낮추는 말을 쓸까 높이는 말을 쓸까 가난한 자기 형편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존댓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됐다. 말은 하지만 끝을 짓지 말고 웃음으로 얼리는 수밖에 없다. 대충 말끝을 그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자. 질청으로 들어가니 호방이 문을 열고 나오다가 어이 박생원 들어오시오. 아는 사이기는 하네. 호방 뵌지 오래군. 어찌 오셨소? 양도가 부족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환자 한 섬만 주면 가을에 착실히 갚을 때니 호방 생각은 어떨런지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민하고 들어갔지만 사실은 요 정도면 존댓말 아니야?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호방에게 말을 높이고 있습니다. 양반의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아, 이 시절에 실제적인 사람들의 계급은 계급이 아니라 뭐 돈이구나야, 돈. 돈 없으면 양반도 아니야. 빌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돈 벌 건수 하나 줄게. 박생원, 품 하나 팔아보시오. 어이, 돈 생길 품이라면 내가 하고 말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고을 좌수가 따지면 우리 동네의 동사무소 동장이 요 정도가 될 거예요. 병영 영문에 잡혀 있는디, 구속되어 있는디, 좌수 대신에 가서 곤장 10대만 대신 맞고 오면 한 대의 성냥식 30냥은 꼽아놓은 돈 꿀꺽 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빨간색 체크, 부패가 만연해 있다. 매를 맞으면서 돈 벌어야 될 만큼 민중의 생활이 어려웠다를 암시하네요. 마사까지 단량 제시했으니 지금으로 따지면 차비도 줘. 30 플러스 5냥. 그 품 하나 팔아보시오. 에이, 돈 생길 품이면 내가 가고 말고 내 품 팔아가는 놈이 말 타고 갈 것 없소. 내가 걸어갈 테니까 그 차비를 그냥 돈으로 줘. 나에게 내어주지 라고 얘기하죠. 됐고, 옆에 나와 있는 부분 체크 한번 할게요. 129쪽 오른쪽 위에 읍내로 가는 흥보의 옷차림을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가난하지만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중시하는 흥보, 해학적으로 나타냅니다. 흥보와 호방이 주고받는 대사로 알 수 있는 당시 양반이지만 말을 높인다. 신분사회가 붕괴되고 있다. 양반의 권위가 약화되고 있다. 매맞고 돈 버는 것 어때? 부패가 만연해 있다. 이런 거지. 한 대에 얼마 정도면 대신 맞을 수 있어요? 고민하지 마. 싫어요 해야지 바로. 싫어요. 왜 때려? 다시 얼마나 주면 한 대 맞을 거예요? 그치, 싫어요 해야지. 이렇게. 저는 진짜 싫어요. 저 아픈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다음 131페이지 보러 갈게요. 처음 나온 박자다. 중몰이. 중중몰이보다는 어떻게? 약간 좀 덜 가벼울 것 같은데. 중중몰이, 중중몰이, 중몰이. 그냥 저도 나름대로 외우는 방법인 거예요. 이렇게. 집에 가면 얼마나 오글거리는 줄 알아? 아, 속으로 생각 얼마나 재수 없었을까 얘들은 이런 생각해요. 담담하고 안정을 주면서 태어난 느낌. 저 아전의 거동을 봐라. 자, 이제 기억해. 뭐뭐 봐라. 뭐뭐 보소. 라고 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판소리의 특징. 현장감이 그래도 남아있는 거야. 괴문을 철컥 열고 돈 단량을 내어주니 흥보가 받아들고 다녀올게. 평안히 다녀오시오. 흥보가 좋아라라고 질정 밖으로 썩 나가서 좋구나 좋구나 돈 봐라 돈 봐라 돈 돈을 봐라 돈 받아서 완전 신났지. 이 돈을 눈에 대고 보면 삼강오륜이 다 보이고 세상에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삼강오륜이면 윤리인데요. 윤리가 어디에서 와? 돈이야. 돈이 곧 윤리 도덕이지. 윤리가 무너지고 있는 사회인 거야. 조금 있다가 나는 지화를 손에다 쥐고 보면 삼강오륜 끊어져도 돈밖에 더 있냐. 자, 흥부한테 얘기해요. 너 삼강오륜 할래? 돈 줄까? 그러면 나 돈 줘 라고 이야기하고 당시의 사회상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를 비교하며 물질적 가치가 우선시되는 현실인식 이런 거. 저는 이미 세상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 이런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쁜 짓 해가지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돈 좀 좋아하면 어때? 아니야, 돈보단 정신적 가치가 중요하지. 싫어요.
떡국집으로 들어가서 떡국 한 푼 사 먹고 막걸리집 들어가서 막걸리 2푼 사 먹고 술 취해서 기분 완전 좋아. 어깨를 느스리고 죽통을 빠뜨리고 대장부 한 걸음에 엽전 서른 단양 들어간다. 얼씨구나 돈 봐라 하면서 저희 집으로 들어가면서 에헴 큰 소리 치면서 들어가는 거지. 왜? 간만에 돈 벌어 왔다 이거지. 그래서 옛날 어른들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 옛날에 월급은 다 봉투로 줬거든. 이러면서 월급날 큰 노란 봉투 해가지고 쫙 꺼내 가가지고 그냥 마누라한테 쫙 던져줘. 옛다 써라 생활비. 그때 가장의 권위가 최고였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딜 갔다가 집안이라고 들어오면 우르르르르르 쫓아나와서 영접하는 게 도리지. 어? 계집 이 사람아 당돌하게 앉아서 좌이부동 앉아서 꿈쩍도 안 하는 게 웬일인가. 에이 몹쓸 사람아 간만에 돈 벌어 왔다고 목에 힘주고 있죠. 가장 역할에 대한 자부심. 아버지 오면은 꼭 가서 일을 서 있어야 되나? 그게 제일 좋아 사실은. 이렇게 제가 꼰대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들어오시면 띡띡띡띡 번호판 누르면 가서 그냥 현관 입구에서 맞이해 드려. 그 정도는 해줘. 이렇게 가부장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읽은 부분 중에 A 부분을요, 어디가 있을까요? 옆에다가 써놓을게요. 뭐라고 써놓을 거냐면, 흥보가 이야기하는 흥보의 돈 타령이야, 돈 타령. 돈이 좋아, 돈이 좋아, 돈 타령. 오른쪽으로 볼게요. 자, 흥보의 돈 타령에 나타난 돈의 위상. 흥보의 돈 타령은 못난 사람도 잘나게 만들고 잘난 사람도 못나게 만드는 등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일단 화폐가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했다. 화폐 경제다. 인간 생활의 모든 면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돈의 위력이 도덕보다 우선시하고 있다. 뭐 요 정도겠지. 이렇게. 중중머리, 중중머리, 중중중중머리머리. 그냥 분위기로 파악하셔야 돼요. 나 솔직히 여기 빈칸 채우는 문제 나오면 일단 나부터 틀릴 거야, 욕하면서.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흥보 마누라 나온다, 흥보 마누라 나온다. 오, 간만에 남편이 쌀 빌리러 갔다라고 해서 큰 소리 쳤어. 일단은 쌀 빌려왔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대를 할 수가 있지. 아이고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네. 어디 돈 보소 돈 보소 돈 봐 라고 하면서 여기를 돈 타령이라고 또 해도 됩니다. 자, 살펴보자. 어디 돈 좀 봅시다. 돈 좀 봐. 놔라 이 사람아. 이 돈의 근본을 네가 아는가? 돈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아는가 마누라?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군이라고 옛날에 엄청 돈 많았던 사람의 수레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부귀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아, 살펴볼까요? 돈이 있으면 못난 사람도 잘나죠. 돈이 없으면 잘난 사람도 못나 보여. 돈이 있으면 부귀공명을 다 얻을 수가 있어. 이놈의 돈아 나도나 어디를 갔다가 오냐 이제 오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돈돈돈돈돈돈돈돈돈 해봐라 라면서 완전 신난 거지. 이렇게. 당시에 한 양에 갇히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2, 30만 원 정도 돼요. 이렇게. 이게 조선 전중 후기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후기 기준으로 보면 한 양이면 한 30만 원, 2, 30만 원 정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30만 원이라고 치면 엄청 사실은 벌어온 거야. 이렇게. 곤장 한 대 맞으면 30만 원 준다고. 혹하면 안 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맞는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김훈이라는 작가가 쓴 저기 뭐야. 무슨 노래지? 칼의 노래 이순신 거기를 보면 곤장 맞는데 이순신 장군도 곤장을 맞으면서 뼈와 살이 분리되는 것 같다.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표현했었어. 순신이 형도 그렇게 맞았는데 우리가 맞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이렇게.
안일이죠. 또 빨간색 말하듯이 이야기할 겁니다. 이 돈 가지고 쌀 팔고 고기 사고 고기 죽을 누르스름하게 해서 우와 흥부 통이 커. 한 10통만 쑤어 오시오. 고깃굿 10통 싸와. 육죽을 쑤어서 아이도 한 통, 어른도 한 통, 각기 한 통씩 논아서 먹고 보니 간만에 배부르니까 어떻게 졸려 모두 식곤증이 나서 앉은 자리에서 고자백이 잠을 자는디 꾸벅꾸벅 졸고 있는디 이렇게 쭉 늘어져 가지고 꾸벅꾸벅 이렇게 졸고 있는디 콧물이 질질 흘러. 뜨거운 국물 먹으면 콧물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지. 고자백이 잠을 자는 뒤 죽의 말국이 죽 국물이 코끝에서 소주 후주 내리듯 댕강댕강 하겠다. 국 먹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콧물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이러고 있는 거지. 크크크크크크 해학적인 표현이죠. 흥보 마누라가 와 미치겠다. 난 이 장면이 제일 환장하겠더라고. 흥보 마누라가 이 틈을 타서 막내뚱이를 하나 만들었지라고 하면서 또 애기 가졌어. 이렇게 배부르니까. 일단 또 일 저질러 놓고 물어보죠. 여보 영감, 이 돈이 무슨 돈이요? 돈 속이나 합시다. 어디서 돈 걸어왔는지 알읍시다. 헤헤, 이 돈이 다른 손이 아닐세. 우리 고을 좌수가 병영 영문에 잡혀 있는디 대신 가서 곤장 10대만 맞으면 한 대의 성냥식 준다라고 했기에 대신 가기로 삭전으로 받아온 돈이지. 매품팔이에서 받아온 돈이지. 아, 흥보 마누라는 이제 이게 아닌데 싶죠. 여보 영감, 중한 가장이 매품을 팔아서 먹고 산다라는 말은 고금천지에 어디가 보았소나. 가장을 매맞게 해서 돈 벌어 온다는 얘기 나 오늘 처음 들어보. 세상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전대미문. 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남편. 이제 어떻게 갑자기 흥보 마누라는 우울해졌어. 진양조 뭐였었지? 가장 느린 처연한. 가지마오 가지마오 불쌍한 영감 가지를 마오. 천불생 무연지인이요 지불장 무명지초라. 옆에 뜻 볼게요. 맨 마지막에 있죠. 하늘은 인연 없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일반 서민들한테 요런 얘기 해줘 봐야 알아듣나? 알아듣기 힘들 거예요. 아, 이러한 부분이 언어의 이중성이 나타난 부분이구나. 언어의 이중성 뭐였었지? 양반의 한자어와 동시에 평민들의 비속어를 섞어서 쓰는 게 언어의 이중성이었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인디 남편 그렇게 매맞고 돈 안 벌어와도 설마 죽살이까? 그런 돈 안 받아도 우리 안 죽으니까 제발 가지를 마시오. 병영 영문에 곤장 한 대를 맞고 보면 종신골병 죽을 때까지 골병이 된답니다. 여보 영감 불쌍한 우리 영감 제발 가지를 마시오 라고 하면서 반복을 통해 간절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지금 돈 받은 거 싹 다 닦아 쓰고 고기 먹고 술 먹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안일이 뭐였죠? 말하듯이 긴장시키나 이완시키나 이완시킨다라고 확인했었었죠. 흥보 자식들이 저희의 어머니 울음소리를 듣고 물소리를 들은 거위 모양으로 고개를 쑥 들고 얘기를 대충 들었어. 아빠 매 맞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수 있어. 근데 병영 가서 돈 벌어 온다라는 것만 귀에 꽂혔지. 아버지 병영 가십니까? 뭐냐 병영 간다. 아버지 병영 갔다가 오실 때 나 풍안 하나만 사다 주세요. 지금으로 따지면 공사할 때 이렇게 쓰는 안전 고글 같은 거야. 풍안은 뭐 탈래? 뒷동산에 가서 나무 할 때 쓰고 하면 먼지 한 점 안 들고 좋죠. 들 떨어진 새끼. 아버지 매 맞아서 돈 벌어 온다라고 하는데 저기 고글 하나 사주세요. 이딴 소리 하고 있어.
흥보 큰아들 놈이 나앉으며 이제 좀 정신 차렸나 큰아들? 아이고 아버지 이 자식아 너는 또 왜 나를 이렇게 부르느냐 아버지 병영 갔다 오실 때 나 각시 하나만 사다 주시오. 이게 아직 정신 들 차렸네. 장가 보내달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각시는 못 하려고? 아버지 어머니 재산이 없어 나를 못 키워주니까 데리고 막걸리 장사하려고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막걸리 장사 뭐 갖고 할 건데 씨. 근데 부모 입장에선 이렇게 철없이 소리를 해도 막상 들으면 속상할걸? 그럴 것 같아. 부모 입장에선 자식한테 뭐든 다 해주고 싶으니까 속상할 것 같아. 이렇게. 하지만 막상 우리 딸이 진짜 이런다고 치면 우라통 터질 것 같기는 한데. 자, 주제가 2개 있었어요. 첫 번째 뭐 있었지? 형제간의 우애, 인과응보. 숨겨진 주제 뭐였었지? 빈부 갈등. 낡은 관념과 새로운 생활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 됐고요. 밑으로 내려올게요. 다시 본문 이제 마저 볼게요. 중몰이 약간은 좀 차분한 내용이었죠. 박자였죠. 어쩔 수 없어. 성금 꽂힌 거야. 가야 돼. 아침밥을 지어 먹고 평영길을 내려간다. 허유허유 힘들게 내려가며 신세를 잣한 울음을 운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분 좋았는데 이제 막상 맞으러 가니까 너무 걱정되지. 이렇게. 너 그렇게 자다가 곤장 맞을 수 있다고요.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부귀영화로 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야 빨간색 낭비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팔자 좋아 부귀영화 잘 사는데 이놈의 신세는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는가 라면서 반복 대꾸를 통해 운율감이 느껴지고 있고요. 방금 읽은 부분에서는 어때요? 대조지. 신세 한탄합니다. 병영 영문에 당도하여 치여다 봤더니 느낌은 이런 느낌이야. 병영의 문이 이렇게 있을 텐데요. 그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옆에서 서 있는 여기 군인들, 관리들, 경비들은 엄청 커 보이는 거지. 잔뜩 쫄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병영 영문의 당도에서 치여다 보니 여기에다 깃발이 펄럭펄럭 대장기고 내려다 보니 숙정패로구나. 깊은 산에 호랑이 같은 위험에 용자, 용감할 용자를 붙여놓은 이 아저씨들 옷에다가 다 용감할 용자 이렇게 쓰여져 있어. 군노 사령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간다. 어떻게? 이 병영의 위압감에 잔뜩 쫄았어 지금. 그때의 박공부는 순진한 사람이라 벌벌벌 떨면서 서 있구나. 순진한 사람이다 라고 대놓고 얘기해 주는 거 얘는 직접 제시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해 줍니다. 벌벌벌 떨면서 서 있습니다. 얘는 간접 제시지. 쌤 그러면 두 군데 다 요렇게 해서 쓱 밑줄 그어져 있으면 뭐라고 해요? 그러면 직접 제시지. 한 번이라도 다 얘기해 준 거니까. 옆에 나와 있는 거 잠깐만 볼게요. 판소리의 구성 요소는 보통 3가지로 칩합니다. 여기까지만 사실은 판소리의 구성 요소예요. 창, 안일이, 발림. 창은 노래고요. 안일이는 말하듯이. 발림은 손짓, 몸짓. 옆에 추임수는 이거지. 갓쓴 아저씨가 옆에서 이렇게 공연하고 있으면 한 손에 부채 들고 그러면 옆에 어떤 아저씨 앉아서 북치고 있지. 북고 손수 이 사람이 고수지. 뭐라고 하는디 하면은 이 아저씨가 얼쑤 이런 식으로 받아줄 거잖아요. 그런 걸 추임새라고 합니다. 근데 추임새는 고수만 하는 건 아닙니다. 관객들도 같이 넣어줘요. 이렇게. 소리꾼과 청중. 판소리는 소리꾼과 고수가 주도하는 소리판의 청중이자 관객인 감상자가 참여합니다. 판소리의 소리꾼은 창과 안일이로 이야기를 하고 청중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여기 봐.
청중들이 추임새를 넣어가기도 합니다. 라고 해놨으니까. 아, 그러면 이런 말 써줄 수 있어. 뭐, 무대와 객석의,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명확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대학로에 돈 내고 연극 보러 갔는데 누가 관객 중에 하나가 자꾸 말 걸어. 배우들한테. 그 공연이 안 돼요. 이렇게. 만약에 이런 데에서 막 관객이 막 고수나 이런 저기 창하는 사람한테 말 걸면 아따 이 양반 궁금한 것도 많네. 일단 입 다물고 얘기 듣기나 혀. 이런 식으로 받아줄 거예요. 옆에 또 살펴보러 갈게요. 안일이 뭐였지? 말하듯이였었죠? 또 빨간색. 방울이 떨렁떨렁 했더니 사령이 예 하면서 이제 거기 소리 나는 대로 달려가지. 그러면서 야단이 났어. 흥보가 산문간에 들어갔어. 가만히 살펴봤더니 죄인이 볼기를 맞고 있어.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틀에다가 묶여서 팔 이렇게 묶고 엉덩이 이렇게 내밀고 볼기를 맞고 있어. 지금 흥보는 맞는 게 너무 겁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돈도 빨리 벌어와야 돼. 확실히 맞고 돈 받아가야 돼. 근데 저기 볼기 까고 맞고 있는 사람 보니까 그게 그냥 부러운 거야. 어머, 쟤 대신 맞으러 와서 나보다 일찍 돈 벌고 있네? 이런 느낌을 하고 있죠. 죄인이 볼기를 맞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돈 벌러 온 줄 알고 아이쿠 저 사람들이 먼저 와서 수백냥 돈을 번다. 사실은 여기도 웃기고 있는 부분이죠. 나도 일단 볼기를 까고 엎드려 볼까? 라면서 엎드려 노는데 여기 있고 저쪽에서 있으면서 흥보도 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바지 내려서 그냥 엉덩이 까고 일단 바닥에 엎드려 있어. 나 먼저 때려주세요 하고. 그랬더니 사령 한 쌍이 이렇게 사령 여기 관리가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흥보를 보고 어? 병영이 만들어진 후에 볼기 전 보는 놈이 다 생겼구나. 우와 어쩜 이렇게 볼기 전 엉덩이 파는 가게를 처음 보는구나. 이런 뜻이죠. 사령 중에 뜻밖이 얘네들 지나가고 또 다른 사령이 한 명 요렇게 지나가다가 어? 저거 흥보씨인데 내가 알기로는 흥보씨 병영에다가 대신 매맞으러 왔는디 사령 중에 뜻밖의 흥보를 아는 사람이 있어. 어이 박생원 아니쇼? 알아맞혔소 그랴. 에잉 당신 골았어. 골타니 계란이 골치 사람이 골아. 여기 계란이 골치 사람이 골아. 골았어. 얘도 어떻게 해요? 동음이의 어를 활용한 동음이의 어를 활용한 언어유희입니다. 왜 표시가 안 돼 있지? 그래, 뭔 때문인가? 박생원 대신이라고 곤장 10대 맞고 돈 30냥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벌써 갔어. 흥보가 기가 막혀. 그놈이 어떻게 생겼던가? 키가 9척이요. 38에 24. 대충 한 2m 40 정도? 큰 키에 방울 눈에 기운이 좋습디다. 아이고. 전날 밤에 우리 마누라가 밤새도록 울더니만 옆집 꾀수란 놈이 발등거리 새치기를 해갔구나 라면서 내 맞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네 하면서 탄식하면서 집으로 들어가고 집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영감 어떻게 됐어요? 골았어. 그랬더니 흥보 마누라는 또 좋아하지. 살았네 살았네 하면서. 근데 흥보 이왕 그냥 공짜 돈 한 단량 먹은 거니까 남은 거 아니야? 뒷부분의 줄거리는 뭐 딱히 읽어볼 게 없습니다. 다 얘기가 있으니까 됐고 다음 옆에 볼게요. 흥보가라는 건 방이설화, 설화에서 판소리로 이어지고요. 판소리가 고전소설이 되고 고전소설이 신소설. 신소설 제목은 뭐예요? 연의각. 무슨 뜻이야? 연, 제비의, 각탈이 이러한 뜻이에요. 매품을 팔았을 때 너무 다양했겠고 다음 흥보가의 결말 방식
어쨌든 행복해지잖아요. 현실의 모순을 극복해 보려는 소망. 자, 근데 흥보가 부자가 된 게 어떻게? 너무너무 비현실적으로 부자가 되지 않아? 현실의 문제를 드러냈으나 현실에서는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없어. 이렇게. 내가 지금 잘 살기 이 단칸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인생 로또밖에 없어. 이런 느낌이지. 내가 사놓은 코인이 떡상해야 돼. 이런 느낌밖에 없어. 이 현실에선 답이 없어. 그러니까 비현실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지. 빈부 갈등을 해결하는 일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 당시 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지 못했어. 그러니까 사회 비판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음. 이렇게 심각하게 볼 수 있다니.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135쪽. 이 작품의 등장인물에 대해 말해보자. 흥부와 그의 처지 가난하고요. 윗글을 바탕으로 각각의 설명을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반말해 마라 반말해 마라. 아이고 내 신세야. 가난한 형편에 슬픔을 느끼면서도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체면을 잃지 않으려고 했었던 거 두 군데 어디? 옷 챙겨 입는 거? 반말하냐 마냐. 요 장면인 거죠? 됐고, 남편 매 맞으러 가지 말아요. 자식놈의 새끼들은 전부 다 철이 없습니다. 요 정도 패스. 옆에 거 의외로 시험 문제는 요런 데서 나오죠. 활동 2번 별표. 이 작품의 배경 조선 후기다. 봉건적 신분 질서가 해체되면서 양반의 권위가 하락했다. 상품 경제가 확산되면서 화폐가 유통되었다. 부를 축적하는 신흥계층이 생겨났다. 여러 가지 폐해를 나타냈죠. 돈이 큰 위력을 행사하자 관료들의 부패가 심해졌고 어디서 나타나? 대신 돈 주고 매맞게 하는 거지. 민중들은 날로 악화되는 생활 환경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나? 매 맞아서라도 돈 벌어와야 되는 장면이지. 예시답안. 신분제가 붕괴되면서 양반의 권위가 나타납니다.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나냐면요. 여기 부분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기억을 통해 신분제가 붕괴되며 양반의 권위가 약화됨을 알 수 있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여기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니은을 통해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로 화폐의 힘이 커집니다. 여기 요런 데다가 밑줄 그어놓고 리을을 통해 사회적으로 부패가 만연하고 민중의 생활이 어려워짐.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이렇게 찾아서 짝만 지어주시면 된다. 밑에 나와 있는 거 흥부의 대화를 바탕으로 이 작품의 미의식을 살펴봅니다. 일단 어떻게 말장난하면서 웃긴 소리하고 앉아있죠? 일단 밑에다가 쓸까? 언어유희 말장난이 있습니다. 해학. 그걸 미의식과 연결 지으면 그런 거 골개미라고 합니다. 해학, 골개미. 안녕. 다음 페이지. 아무도 없죠? 이 부분에서 해악이 느껴지는 부분,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겉에 꾸며보려고 하는 거에서. 다음 어디가 있을까? 밑줄은 그어봅시다. 갓을 굴뚝에 넣어놓은 이유는 흰 갓을 염색하기 위해서 가난을 과장하고 웃음을 유발합니다. 옷장, 닭장,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 저는 이런 거 계속 골개미라고 확인해 드렸고요.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해악이 드러난 부분 더 찾으시면 되겠고 3번 우리 민족의 삶의 방식. 우리 조상님들 힘들어도 웃는 분들이었어요. 이런 거지. 따지면 우리 조상님들 다 인류야. 힘들 때 웃는 게 인류지. 난 힘들 때 웃으면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웃어봅시다. 이 작품에서
그 가족이 처해 있는 가난한 현실에서도 서민 특유의 웃음으로 희화화해서 해학적으로 표현한다. 우리 조상님들이 원래 그러셨어요. 이런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배계층들은 엄청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 프랑스처럼 열받으면 데려다가 목 자르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고마워해야 된다고. 가는 흥보가의 일부고요. 나는 현대소설입니다. 가 읽어보셨으니까 나 보러 갈게요. 이문구의 관촌수필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녀가 우리 집에 드나들며 하는 일은 죄다 허드렛 일 뿐이어서 조목을 지어서 품삯 챙겨주기도 수월찮을 수밖에 없었다. 입만 먹고 빨래하기, 반찬 얻고 보리쌀 데껴주기, 기름챈 날에 매달려 거들고 깻묵 얻어가며 두부를 쑤어주고 비지를 가져다 먹고, 엿고는 솥에 불 넣어주고 엿밥 얻어먹고 끼니 애우는 따위. 너무 먹기 살기 힘들었었던 그녀가 먹고 사는 방법은 우리 집에 와서 허드렛 일을 들어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밥 해주세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밥 좀 차려주세요 하면 밥 차려주고 밥 요만큼 얻어가는 거야. 뭐 청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청소해주고 또 뭐 요만큼 해주고. 오늘 빵 너무 먹고 싶은데 빵 좀 구워주시면 안 돼요? 빵 구워준 다음에 끝에 부스러기 조금 얻어가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밑에 두 작품에 나타난 표현상의 공통적인 표현상의 특징,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필요 이상으로 열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었죠. 장면의 극대화란 말씀 드렸었어요. 주어진 장면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장면을 확장, 장면을 극대화해서 흥미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장면의 확대 부연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는 것을 장면의 극대화라고 합니다. 판소리의 독자적인 이야기 전개 방식으로 현대소설인 나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이런 거야. 판소리를 쭉 하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 사람들이 집중도 하고 너무 재밌어해. 그러면 다음 공연할 때 이 부분을 늘리는 거야. 춘향전 같은 경우에 암행어사 출도야 애들이 다 작살이 났네 궁짝, 이게 아니라 암행어사 출도야 하면 사람들이 와우 미치는 거지. 변사또 저 새끼 죽는 거야 막 하면서 더해다 막 소리를 지르니까 출도 장면이 늘어나는 거지. 그런 게 장면의 극대화. 원래는 짧았을 거다. 오늘날 문학에서도 판소리의 전통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볼게요. 그냥 우리 몸속에 그런 DNA가 있어. 끝. 거짓말이에요. 고전 문학뿐만이 아니라 현대 문학을 통틀어서 한국 문학에는 한국 사람들의 사고와 정서가 담겨 있다. 어쩌고 저쩌고 판소리와 같은 고전 문학의 양식이 그냥 이것이 우리 고유한 특질입니다. 판소리에도 당시 사람들의 생각, 그럼 지금 쓰는 소설에도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을 텐데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정도. 옆에 137페이지에서는 읽지 않고 몇 군데 밑줄만 긋도록 확인할게요. 어디 있을까? 네. 권선징악 형제간의 우애. 흥보와 놀보는 당시 사회의 계층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놀보는 자신의 경제적 기반과 물질적 보존에만 힘쓰고 있고 폐륜적 행위를 합니다. 놀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기존의 윤리의식이 무너지고 새로 대두된 가치관과 부작용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흥보는 착하지만 가난해 사회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인물. 이런 거지. 어디가 있을까? 당시 빈곤의 문제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조선 후기 민중들의 관념을 드러내주고요. 흥보가는 조금 웃겨.
비애의 정서가 아니라 골겜이라고 아까 써드렸죠. 골겜. 해학이라는 건 억압된 심리를 풀어주는 거야. 아무리 열받고 짜증나도 울거나 크게 한번 웃으면 좀 풀리거든, 기분이. 이러한 해학성 됐고, 네. 웃음으로 희화화합니다. 됐어. 이런 걸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주목해야 될 건 흥부 전에는 빈부의 대립이 있다. 확인. 네, 그래서 조선 후기 부농층과 빈농층의 갈등으로 읽어낼 수도 있다. 정도 됐을까요? 일단 정치.